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불광동에 사는 40대 초반 여성이에요. 전 삼형제 중 맏이한테 시집을 갔어요. 제가 맏며느리기도 하죠. 그런 저는 시부모님의 사랑보다는 질책을 많이 받았어요. 이유는 형편이 좋지 않아 대학교를 나오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였죠. 남편은 Y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온 재원이었어요. 그런 남편과 결혼하기까지 얼마나 시련과 고난이 있었는지 몰라요. 남편은 시부모님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물려받고 일하다가 지금은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공부를 하고 있죠.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생활비를 남편에게 타서 쓰다 남편이 공부한다는 이유로 시부모님이 저희에게 생활비를 주시곤 했죠. 그때부터 무시가 날로 가면 갈수록 심해졌어요. 가뜩이나 고졸인 저를 무시하기 일쑤였는데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자 더욱더 무시하기 시작했죠. 저 하나 잘못 들어와서 남편이 변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었죠. 일 잘하던 애가 갑자기 왜 그러니? 네가 부추긴 거 아니야? 아휴, 속상해 정말. 장남이라고 하나 있는 거 회사라도 이어받게 하려고 했는데 뭐가 그렇게 싫은 건지 하여간 너희 부부 정말 마음에 안 든다. 내 말이 틀려? 여자 하나 잘못 들어오면 집안 자체가 망가진다더니 딱 그 짝이야. 너 만나기 전까지 고분고분하던 애가 왜 갑자기 안 하던 반항을 하는 거냐고. 어머니, 그게 무슨 저 때문이에요. 민섭 씨가 본인이 하고자 하는 꿈이 있어서 그런 건데 그냥 응원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동안 다 어머니 뜻대로 이 사람 살아왔잖아요. 이번엔 좀 믿어주세요. 그래도 본인 꿈이 있다는데 안 그래요? 응원? 참나. 하나밖에 없는 장남한테 내가 거는 기대가 얼마나 컸었는 줄 알아? 결혼부터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게 없어. 장남이라고 내가 얼마나 기대가 컸는데 어떻게 지 동생들보다도 못하게 사냐고. 동생들이 뭘 배우겠어? 에휴, 참 속상해. 시어머니는 결혼부터 장남 인생이 꼬였다고 늘 누누이 말했어요. 애초에 반대하는 결혼을 했던 저였기에 결혼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었지만 남편 회사 문제로 어머니는 저를 탓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점 더 괴로운 결혼 생활이 되었죠. 남편은 옆에서 그런 저를 안타까워했지만 사실상 생활비를 벌지 못했던 남편이었기에 저를 위로해 줄 뿐 별다르게 해줄 수 있는 건 없었죠. 하지만 웬만해서 그냥 좋게 넘어가자는 주의였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넋두리도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고요. 미안하다. 내 욕심에 너까지 힘들게 해서. 어려서부터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살았어. 맞지도 않는 경영학과 가서 회사 물려받으라고 무조건 강요하시는 부모님. 유일하게 내 마음대로 했던 게 결혼이었는데 그런 너한테 짐을 준 것 같아 미안해. 아니야. 오빠가 하고자 하는 꿈 꼭 이뤄. 어머님한테 생활비 덜 탈 수 있게 내가 일자리라도 알아보든지 할게. 아름이는 어쩌고. 한참 손 갈 때 아니야? 나 때문에 너만 고생하는 것 같네. 내가 다 보장시켜 줄게. 걱정 마. 조금만 힘내자. 전 최대한 시부모님에게 생활비를 타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일자리를 알아보았죠. 제가 취직한 곳은 마트였어요. 일당도 셌었고 풀타임이 아닌 파트타임으로 잠깐씩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아이가 있던 저로서는 아이도 돌봐야 했었거든요. 그렇게 아이 어린이집을 보내고 나면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조금이나마 가정에 보탬이 될 수 있었어요.
그나마 이렇게 번 돈으로 시부모님께 도움을 덜 받을 수 있다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번엔 생활비 안 받겠다는 거냐? 아니, 뭔 놈의 배짱으로 생활비를 안 받겠대? 없는 게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저 취직했어요, 어머니. 이제 생활비 안 주셔도 돼요. 민섭 씨 퇴직금이랑 그동안 모아놓은 돈도 있으니까 괜찮아요. 아유, 퍽도. 꼴랑 100만 원도 못 버는 거 아니니? 고졸이 취직해봤자지, 안 그래? 그러니까 얘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고졸 여자애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추진한 거야? 뭐 하나 믿을 구석이 있어야 말이지. 어머니, 고졸 얘기 좀 그만하세요. 어머니도 고졸 아니신가요? 형편이 어려운 건 죄가 아닌데 도대체 몇 년째 고졸 얘기를. 뭐? 너, 나 고졸이라고 무시해? 너 때랑 나 때랑 같니? 나 땐 고등학교만 나오면 대단한 거였어. 알겠어? 아유, 또 열뻗치게 하네. 행여나 너랑 나랑 같다고 생각 말아라. 난 네 시아버지도와 이렇게 사업 일으킨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시어머니는 본인도 고졸 얘기를 듣기 싫어하면서 늘 저에게 고졸 타령을 해대며 그렇게 저를 깔아뭉개셨죠. 시댁에만 오면 늘 작아지는 제 자신이었지만 그래도 남편 하나만을 믿고 시작한 결혼 절대 후회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살았어요. 남편은 저에게 참 다정했고 늘 저를 걱정해주는 착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전 남편의 꿈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늘 옆에서 응원해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 의지하며 살았죠. 남편도 회사를 나온 뒤부터는 거의 집에서 내놓은 자식이었기 때문에 시부모님은 남편과 저를 제일 못마땅해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동생들이 결혼을 한다며 차례차례 동서들 사람들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한눈에 봐도 곱게 자란 사람들 같더라고요. 저와는 차원이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곱게만 자랐지 뇌는 거의 비어있는 상태더라고요. 얼마나 얄밉고 인성이 별로인지 정말 힘든 나날들이었죠. 어머, 내가 이렇게 보상받는구나. 아주 제 꼴 보기 싫어서 힘들었는데 이제 나한테도 격에 맞는 며느리들이 생겼어. 어머님, 제가 어머님 기대에 충족시켜드리는 며느리가 될게요. 걱정 마세요. 단번에 제 갤러리에 놀러 오세요. 그림 한 점 선물 드릴게요. 갤러리 구경하시고 제가 운영하는 숍에 오셔서 옷도 한 벌 빼가시고요. 저희가 어머니 지극히 모실게요. 저희만 믿으세요. 어머, 내가 이렇게 호사를 누려도 되는 거야? 어머, 너무 고마워라. 이렇게 마음에 드는 며느리들이 들어오니 내 기가 산다. 동서들은 시어머니의 비위를 잘 맞추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시어머니에게도 저런 며느리들이 생겨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동서들은 시어머니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진 않더라고요. 절 얼마나 무시하던지 결혼하면서부터 많이 느꼈어요. 아무런 걸림돌 없이 결혼을 한 시동생들은 마음의 여유가 넘쳐났고 동서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동서들이 시집을 온 그 다음부터 어머님의 차별이 더욱더 심해졌죠. 아마 차별을 당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 현실인지. 하지만 아무도 제 마음을 알아주는 곳은 없었어요. 시어머니도 이때다 싶었는지 오히려 독설이 더 심해졌고요. 그런 시어머니 옆에서 동서들은 매번 웃으며
저를 비웃기 일쑤였었죠. 하지만 언젠가 꼭 갚아주리라 늘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얘, 너넨 좀 앉아 있어라. 얘 첫째야, 물 좀 떠와라. 애가 왜 이리 빠릿빠릿하지 못해? 여기서 누가 하니? 네가 해야지. 동서가 물 쪽이랑 더 가까운데 꼭 저한테 시키시네요, 어머님은. 물만 갖다 드리면 돼요? 아님 휴지도 갖다 드려요? 뭐야? 내가 지금 너 일부러 부려먹는다고 시위하는 거냐? 어쩜 말을 해도 꼭 이렇게 얄밉게 한다니 너는? 생각하는 것도 꼭 꼬여 있어. 아니 딱 봐도 누가 하니 여기서? 귀하게 자란 애들이 하랴? 네가 해야지. 넌 이러려고 내가 그나마 허락한 거야. 어머님도 참 말씀 곱게 하시네요. 동서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전 그냥 느낀 대로 말씀드렸을 뿐이에요. 동서들도 엉덩이 붙이고 앉지 말고 좀 나서서 거들지.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노는 사람 따로 있나? 아무것도 모르면 와서 배우던가. 어머, 형님. 저희는 평일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머님이 밥 먹으러 오라고 하신 건데 꼭 그렇게 시키셔야 속이 편하세요? 아우, 정말. 뭐 형님 시집살이에 무서워서 어머님 내오기나 하겠어요? 안 그래, 동서? 맞아요. 무슨 어머님보다 더 무섭다니까. 배운 게 없어서 무식하신 건지, 아님 분간을 못 하시는 건지. 원래 무식한 자가 용감하다던데. 형님 보면 딱 그 짝이라니까요. 정말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 하신다니까. 웃겨 정말. 뭐라고 했어? 배운 게 없어서 무식하다고? 지금 말이면 단 줄 알아? 동서는 위아래도 없는 거야? 동서야말로 왜 이렇게 무식해? 예, 됐다. 아주 불한컵 떠오라고 했다가 이사단이니? 그만해. 하여튼 몇 년째 마음에 드는 구석이라곤 없다니까. 동서들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시어머니가 미워하는 당사자는 저였기 때문에 동서들은 기고만장했어요. 고작해야 부모 잘 만나서 곱게 자란 것뿐인데 동서들은 무슨 뭐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런 동서들은 시어머니는 항상 감싸주기 일쑤였고요. 저에게 아무리 얄미운 소리를 해도 어머님은 아무 소리도 안 하셨어요. 그 정도로 절 무시하셨죠. 아마 무시당해 본 사람은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인지 아실 겁니다. 그렇게 무시 속에서 지내온 나날들이었어요. 저희 딸아이조차도 시댁만 가면 눈치를 봤으니까요. 엄마, 괜찮아? 맨날 할머니네만 가면 엄마 혼나잖아. 나 할머니네 가기 싫어. 맨날 엄마 혼만 내고 가기 싫단 말이야. 아니야. 엄마가 할머니 말을 잘 못 들어서 그런 거니까. 우리 아름이는 그런 생각하지 마. 알겠지? 그런 말 하면 못 써. 싫어. 맨날 할머니는 엄마한테 화내고 작은 엄마들이 엄마 무시하고 나 할머니네 정말 가기 싫어. 아빠한테도 말할 거야. 딸아이조차 제가 할머니에게 혼만 난다며 가기 싫다고 애써 말했죠.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던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전 시댁만 다녀오면 집에 와 참았던 울음을 토해내었죠. 그런 남편은 늘 저에게 미안해하는 게 일상이었고요. 속상한 나날들이었어요. 정말 지친다. 어머님 매번 그러시는 거 나도 아는데 진짜 지쳐. 동서들까지 깡그리 날 무시하잖아. 내가 무슨 이 집 봉이야?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미안하다는 거밖에 없네.
나까지 변변치 않아서 네가 무시당하는 것 같아. 이제 알았어? 당신이 회사만 잘 다녔으면 어머님 덜 하셨을 거야. 당신 회사 그만둔 것도 다 나 때문이잖아. 기다려. 자기 다 보상받게 해줄 테니까. 진짜 미안해. 이제 엄마네 자주 가지 말자. 갈 때마다 스트레스 받으니까. 어떻게 안 가? 주말마다 오라고 전화가 그렇게 오시는데 이젠 동서들까지 불러서 일부러 나 무시하시는 것 같아. 아름이가 할머니네만 가면 나만 혼난대, 알아? 그 정도로 당신 엄마가 날 이렇게 무시한다고. 진짜 지친다. 정말 자존심 상해. 내가 엄마한테 알아듣게 잘 얘기할게. 그러니까 그만 울어. 나 하나 때문에 너까지 이게 뭐야. 미안하다, 정말. 남편은 본인이 어머님한테 알아듣게 설명을 한다고 하였고, 어머님은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몰라도 한동안 잠잠했죠. 어머님이 잠잠하니 한동안 살만했어요. 오히려 시댁에 안 가게 되니 차별받는 소리도 안 들을 거고 동서들이랑도 마주칠 일이 없으니까 제가 기분 나빠할 만한 일들도 없었죠. 하지만 그런 것도 잠시 조금 잠잠하다 싶었던 어머님은 또다시 호출하기 시작했어요. 호출 내용도 가지가지였죠. 밥 좀 해라, 전구 좀 갈아라, 욕실 슬리퍼 좀 사와라 등등 말도 안 되는 것들로 불러대기 시작했어요. 넌 내가 전화 안 하면 아주 코빼기도 안 비치는구나. 애 아범한테 뭐라고 했길래 아범이 그렇게 나한테 쌍심지를 켜? 오랜만이네요, 어머님. 그동안 바빴어요. 일도 그렇고.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오늘 무슨 날도 아닌 것 같은데. 뭔 일이 있어야 부르니? 콩나물밥 좀 해라. 아줌마, 오늘 쉬는 날인데 콩나물밥이 너무 먹고 싶지 뭐야. 네가 좀 해. 달래간장까지 만들어서. 이따 애들도 오기로 했으니까 떡갈비도 좀 굽고. 내가 뭐 요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이니? 지금 저 밥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어머니, 저도 바쁜 사람이에요. 동서들이랑 같이 식사하고 싶으시면 밖에서 드시던지. 굳이 저까지 불러서 요리 시키는 저희가 뭐예요? 정말 기분 나쁘네요, 어머니. 너무하세요. 제가 밥순이도 아니고. 아니, 너 이 시애미가 하라는 게 그렇게 못마땅해서 지금 입이 대빨 나온 거야? 아니, 그렇게 반대하는 결혼했으면 말이라도 잘 들어야지, 안 그래? 네가 그런 것도 안 했으면 왜 내가 널 이 집에 들였겠니? 생각이란 걸 좀 하고 살아라, 알겠어? 시어머니는 또 한 번 절 깔아뭉개셨고 그날 동서들이 들이닥쳤죠. 역시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본인들 사는 얘기하기 바쁘더라고요. 동서들과 시어머니는 그런 쪽에서 죽이 척척 잘 맞았거든요. 셋의 얘기를 듣고 있는 게 어찌나 유치하고 웃기던지. 시동생들이 죄다 시댁의 돈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동서들은 강남 초역세권에 살면서 누릴 걸 다 누리고 살았어요. 물론 집이 잘 사는 것도 있었지만 동서들은 언제나 부자였다는 듯이 늘 가난한 저를 깔아뭉개는 맛으로 살아가는 것 같았죠. 아니, 형님네는 그럼 어디 사는 거예요? 저희가 강남 초역세권이잖아요. 아무래도 아주버님도 그쯤 사시는 것 같은데 단 한 번도 마주친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형님네는 어디 살아요, 어머님? 어머님네 근처 사나? 아니면 다른 곳? 저기 변두리 어디 산동네 산다고 사는 것 같더라. 저 결혼을 내가 얼마나 반대했는데. 그래서 결혼하고
집도 자기들이 알아서 구한 거야. 뭐 산동네 빌라 어디 산다는 거 같던데 나도 그 구질구질한 데 안 가봐서 모르겠네. 쟤한테 물어봐라. 쟤가 더 잘 알지. 우리 민섭이가 좀 착하냐? 동정심에 쟤랑 결혼한 거지? 아마 쟤 아니었으면 지금쯤 더 잘 나갔을 거야. 다 물려받으란 회사도 물려받으면서 처가댁독도 볼 수 있었겠지. 몰라. 난 쟤네는 아예 포기했어. 아들 녀석도 아들이니까 참는 거지. 마음에 드는 구석이라고는 없어서. 아휴. 어머, 우리 아주버님 로맨티스트네요. 그렇게 반대하는 결혼하고 지금 이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사시는 거 보면. 그들은 제가 사는 곳까지 비웃으며 말했어요. 참다 못한 남편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남편의 한마디로 인해 시어머니는 또 노발대발 제 탓을 하셨지만요. 남편이 화를 내니 동서들은 입을 다무는 신용을 하였죠. 그래도 제 화는 좀처럼 사그라들 줄 몰랐어요. 얼마나 어이가 없고 화가 나던지 이때 제 마음이 이 집에선 절대 내가 대접받을 수 없겠구나 싶더라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어머님은 절대 날 알아주시지 않겠구나 말이에요. 마음이 텅 비워지는 순간이었죠. 나도 그냥 남처럼 살아야겠다고 결심도 했고요. 아, 엄마, 그만 좀 해요. 결혼한 지가 이제 7년인데 언제까지 얘기하실 거예요? 그럼 재수 씨들이 아름이 엄마 어떻게 보겠어요? 그리고 회사는 제가 관둔 거니까 더 이상 이 사람한테 그만 좀 하세요. 그리고 재수 씨들, 부모 잘 만나서 좋은 집에 시집와 강남 초역세권 사는 거 알겠는데 그렇다고 손윗사람 무시하는 거 좀 아니지 않나요? 예의 좀 지켜주세요. 마지막입니다. 아, 얘는 내가 뭐라고 했다고 지금 이러는 거니? 거봐. 이게 다 여자 잘못 들여서 네가 이렇게 편한 거잖아. 안 그래? 그동안 참고 산 거예요. 제가 장남이라 엄마 기대에 충족시켜드리려고 참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만 좀 하세요. 아이고 억울해. 우리 아들 누가 이렇게 망쳤니? 도대체 그렇게 착하던 내 아들 어디 갔어? 괘씸한 것. 어미한테 네가 감히? 남편이 대신 화를 내주었기 때문에 어머님은 더 이상 말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제 분은 덜 풀리긴 하였죠. 전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이것저것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어요. 마트 말고 조금 저의 커리어를 쌓을 수 있게끔 말이에요. 고졸이어도 꼭 취직을 잘해서 너희 코를 납작하게 해주리라 하면서 이것저것 모든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시험 보는 것마다 합격을 할 수 있었어요. 피나게 노력한 것도 있었고 딸아이에게 멋진 엄마가 되기 위해 더 열심히 했던 것도 있었죠. 그렇게 안 갈 것 같던 시간도 가고 전 여러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얼마나 기쁘던지. 대학도 안 나온 저지만 저 혼자 이렇게 육아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이루어냈다는 사실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남편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르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뭐하고 다니냐며 타박하기 일쑤였어요. 그래도 제 자신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행복감에 깊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뭘 하고 다니길래 연락도 통 안 되고 코빼기도 안 비치는 거야? 아줌마 쉬는 날엔 좀 와서 청소도 하고 하라니까. 바빠요, 저도. 어머님이 모르시겠지만 할 일이 많아서요. 동서들 불러다가 청소시키세요. 굳이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 어머님도 저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으시잖아요. 그렇게 좋아하는 동서들 불러다가 하면 어머님도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래요?
저 말하는 꼬락서니. 귀한 딸들 데려다가 시집살이 시킬 일 있니? 네가 해야지. 걔네들이 이런 걸 어떻게 해? 저도 저희 부모님한텐 귀한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시키시려거든 도우미 아주머니 한 분 더 쓰시던지 하시라고요. 이 말씀 전해드리려고 온 거예요. 그리고 한동안 바빠서 못 올 것 같으니까 제가 오기 전에 전화 드릴게요. 그럼 갈게요, 어머니. 아주 통쾌했죠. 어머님은 어이가 없던지 말문이 막히셨고 저 역시 아주 통쾌한 하루였어요. 제가 굳이 이 집에 당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고 저 싫어하는 어머님에게 굳이 좋은 모습 보이려 애쓰지 않아야겠다고도 다짐했거든요. 이렇게 질러놓고 나니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맺혀있던 화병이 가라앉듯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둘째 동서가 아기를 낳는 날이 다가왔어요. 또 한 번 어머님과 동서는 제 속을 긁어놓았고 절 가정부 취급하는 어머니와 동서에게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냥 저를 부엌대기 가정부 취급하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동서까지도요. 얼마나 황당하고 화가 나던지. 예, 너 마트 알바 그만둬라. 아직도 마트 아르바이트 하고 다니니? 그것보다 시급 더 많이 쳐주고 보너스도 넉넉히 주는데 내가 소개하마. 네? 아니요. 마트는 이제 그만 다니고 취업해볼까 생각 중이었어요. 아름이도 어린이집 갔다가 미술학원 다녀야 해서. 제가 시간이 좀 널널해졌거든요. 생각해 주셨는데 괜찮아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주셔도 돼요. 설마하니 굶겠어요, 어머니? 뭐 고졸이 그렇게 좋은데 들어가겠니? 그냥 내가 소개해 주는데 아무 말 말고 들어가라니까. 너한테 딱이야. 아니요. 어떤 일인진 모르겠지만 제 일은 제가 알아서 구해볼게요. 마음 안 써주셔도 돼요. 그냥 마음만 받겠습니다. 형님은? 어머님이 무슨 일 소개해 주시는 줄 알고 이렇게 거절하세요? 아휴, 아니, 저 아기 낳았잖아요. 이제 아기 좀 봐주셨으면 해요. 수고비는 넉넉히 드릴 거고 뭐 모르는 산후도우미 쓰는 것보다 형님이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래요? 저도 부리기 그래야 편하죠. 동서, 지금 뭐라고 했어? 산후도우미? 아, 지금 장난해? 동서가 알아서 봐. 아줌마를 구하든 말든 나보고 애보라고? 아니, 너한테 딱이지. 이상한 데 들어가서 월 200 꼴랑 받을 바엔 작은 애가 얼마나 신경 써주겠니? 남도 아니고 애나 봐. 네 특기잖아. 어머님이 보세요, 그러면. 어머님도 고졸이잖아요. 어머님한테도 딱이에요, 산후도우미. 안 그런가요? 아, 가정부도 아니고 진짜. 뭐야? 이게 아주 시엠이 머리 꼭대기에서 날 무시하려 들어? 내 고졸 때랑 너 고졸이랑 같니? 이게 진짜? 이제 하다하다 동서애까지 보라는 어머님의 말에 정말 자존심이 상했어요. 전 그렇게 어머님에게 질러버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이 집구석 어떻게 해서든지 복수하겠다는 심정 하나만으로 이를 부득부득 갈았죠. 이 집은 적당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돈으로 저렇게 사람 밥으로 만드는 건 우스웠거든요. 전 집으로 와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고 남편은 저와 같이 분노에 떨었죠. 아, 엄마 진짜 너무하네. 재수씨도 그렇고. 당신 자존심 많이 상했겠다. 내가 가만두지 않을게. 걱정하지 마. 언제까지 이렇게 무시당해야 해? 나 진짜 당신 어머니 다신 안 보고 싶어.
동서들도 마찬가지고 결혼하고 싶다고. 그 맘 잘 알겠어. 진짜 미안해. 나도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엄마라고 계속 그렇게 넘어갔는데 진짜 아닌 것 같아. 남편과 전 그렇게 서로를 다독이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죠. 남편도 더 이상 부모님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시댁에 정말 가기 싫었지만 시어머니 생신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가족끼리 또 모이는 날이 되었어요. 전 안 가려고 했지만 동서들이 돌아가면서 전화를 해대더라고요. 어머님 생신을 이렇게 넘어갈 거냐는 둥 말이에요. 형님, 이번 어머님 생신 잊지 않으셨죠? 그래도 형님이 오셔야죠. 어머님 생신인데 저희끼리 어떻게 보내나요? 우린 나중에 따로 가든지 할게. 작은 동서랑 재밌게 보내면 되잖아. 꼭 내가 있어야 하는 자리도 아니고 말이야. 어머, 우리 형님이 오셔야죠. 큰며느리가 있어야 진정한 어머님 생신이죠. 안 그런가요? 꼭 오셔야 해요. 다신 그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 끔찍했지만 그래도 며느리 할도리는 다 하자 생각하고 마음을 고쳐먹게 되었어요. 아무리 미워도 어머님 생신만 좋게 넘기자 이런 생각으로 말이에요. 저희 가족은 어머님네 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어머님네 가면서 마음을 먹었죠. 다신 무시를 못하게 해주겠다 하고요. 어머님네 도착했을 때 동서들이 깔깔거리며 절 맞이하더라고요. 형님네는 산동네라 그렇게 오래 걸리나? 전화한 지가 언젠데 이제 오세요. 저희 아까부터 와 있었어요. 어머, 형님은? 저희 같이 강남 한복판에 사는 사람들이랑 같겠어요, 형님네가? 그 정도는 감안하셔야지. 안 그러나요? 아, 맞다, 맞아. 형님네는 저기 어디 산골 구석에 산다고 했나? 그럼 같이 출발하더라도 오래 걸리겠네. 수고하셨네요. 그래, 마음대로 그렇게 짓거려. 재밌겠지. 가진 건 돈밖에 없는 너희들이 나를 깔볼 수 있는 게 그런 것밖에 더 있겠어? 어머, 형님은 무슨 말을 해도. 어머님, 저희 명절도 다가오는데 언제 몇 시에 모여야 할까요? 아, 맞다. 명절 때 형님이랑 우리랑은 딴 날로 모여요. 아무래도 오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저희도 친정은 가야 하지 않겠어요? 계속 형님네만 기다릴 수도 없고 그냥 다른 날에 모이는 게 좋겠어요. 형님네는 전날에 와야 하니까 시간이 잘 맞죠? 아유, 명절엔 너희 집들 가거라. 우리는 어차피 음식은 다 얘가 할 거니까 굳이 안 와도 돼. 명절 다 끝나고 천천히 와도 돼. 그네만 전날에 와서 전 부치고 음식 장만하거라. 뭐 얘네가 할 줄 아는 게 있겠니? 곱게 자라가지고 송거운 것 좀 봐라. 안 그래? 시어머니의 말 같지도 않은 말과 동서의 무시 발언에 드디어 저는 폭발하고 말았죠. 정말 그리고 이젠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 저희의 큰 비밀을 터뜨리기로 했어요. 제 입에서 이 말이 떨어지자 동서들은 놀래서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얼마나 고소하던지. 내가 누군지 알면 감당 못할 텐데. 민섭 씨 세무 공무원 붙었어요, 어머니. 그리고 전 세무사 자격증을 다 취득한 상태이고요. 일단 동선의 갤러리부터 민섭 씨가 세무조사 들어갈 거야. 아주 불법 천지던데? 그 다음엔 작은 동선의 편집숍도 캘 거고. 아, 아버님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민섭 씨 말로는 아주 불투명하게 운영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데. 두고 보세요. 저 고졸이고 없이 산다고 무시하셨죠? 민섭 씨 세무공무원 준비할 동안
전 세무사 준비했어요. 아주 거뜬해요. 이제 어떡하실래요? 아니, 무슨 갑자기 세무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갤러리가 얼마나 투명한데, 안 그래요? 웃기지 마요. 그래? 현금 누락이 굉장히 많던데. 현금 신고 안 한 것들. 그리고 세무공무원한테 현금도 먹였다며? 조사하면 다 나와. 아니, 형님. 저는 그나마 둘째 형님보다는 덜했잖아요. 제발. 그리고 전 늘 어머님한테 심한 것 같다고 말씀도 드렸거든요. 입 다물어. 너도 똑같아. 여기 안 그런 사람 있니? 방관하는 아버님도, 날 쥐잡듯 않는 어머님, 그리고 날 무시하는 너네 둘. 다 용서 못해. 너네는 말로는 안 되지. 그래서 그냥 박살내기로 마음 먹었어. 오늘까지 참아보려고 했는데, 역시 너흰 안 되겠네. 제 말이 끝나자 모두 경악을 금치 못하더라고요. 얼마나 고소한지. 남편도 저를 따라 한마디 거들더라고요. 얼마나 맺힌 게 많았는지. 회사 물려받으라고요? 그렇게 비리로 똘똘 뭉쳐 키운 회사를 제가 물려받길 바라신다고 하셨죠? 절대 싫어요. 전 정직하게 살 겁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이 된 거고요. 다들 법적 처벌 각오하세요. 아름엄마 무시하셨죠? 두고 보세요. 그리고 이제 첫째 아들 없는 셈 치세요. 이제 저도 절연 선언합니다. 절대 안 봐줄 거예요. 다들 이제 조사 과정에서 만나죠. 여보, 가자. 그렇게 남편과 저 딸아이는 밖으로 나왔고 통쾌하게 웃었어요. 그 표정을 사진으로 찍어놨어야 하는데 얼마나 고소하던지. 남편은 말 그대로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고 가족이고 뭐고 하나도 봐주지 않고 작사를 내더라고요. 전 개인 세무사로서 남편이 필요하다는 자료들을 전부 공유해 주었고요. 시댁부터 시작해서 동서둘은 줄줄이 세금 폭탄을 맞았죠. 중간에 어머니께서 한 번만 봐달라고 전화도 오고 문자도 왔지만 제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아주 단칼에 말해버렸어요. 하지만 아직 정신을 못 차리셨는지 무릎은 끝끝내 꿇지 않으시더라고요.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그렇게 전 복수에 성공했어요. 정말 고소했죠. 예, 네가 민섭이 설득 좀 해서 좀 막아줘라. 아니 갑자기 너네 이러는 법이 어딨니? 사람 그렇게 놀래키는 것도 가지가지지. 제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비세요. 동서들이랑 같이. 그렇게 무시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봐달라는 말이 나와요? 우습네요. 너 정말? 아휴, 아주 이 시애미를 끝까지 이겨먹어야 되지? 어쩜 그리 잔인하니? 우리 아들까지 철연시켜놓고 네가 무사할 줄 알아? 하나도 안 무섭네요. 안 무사하면 어쩔 건데요? 동서들한테도 연락 좀 그만하라고 전해주실래요? 어머님이 그렇게 아끼는 동서들이 구질구질하게 번갈아 가면서 왜 이렇게 연락을 해대던지. 그렇게 무시하던 사람들 맞나 싶은 것이 얼마나 웃기는 줄 알아요? 제가 이렇게 비웃자 시어머니는 분이 안 풀리는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정말 묵은제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세무조사를 잘 끝내고 지금은 본인 일에 아주 만족하며 지내고 있어요. 저 역시도 고졸이지만 그 어렵다던 세무사 자격증을 따서 지금은 개인 사무실을 냈고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하니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시댁과 동서들은 세금을 두드려 맞고 어찌나 억울해하던지. 둘째 동서는 아예 편집숍을 내놓았고 첫째 동서의 갤러리도
세금 폭탄 이후로 손님들 발길이 뚝 끊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시댁이 운영하는 회사는 세금을 10억 넘게 두드려 맞고 시어머니가 절 가만두지 않겠다며 벼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웃기던지. 그리고 저희는 아예 시댁과 절연했습니다. 남편 또한 어렸을 때부터 불법 천진 가족회사를 요절내고 싶어 했었고요. 남편에게 부모와 인연을 끊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동안 저희가 당하고 무시했던 일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지 한 번에 절연을 하였고요. 지금은 시댁 쪽엔 발걸음도 안 한답니다. 저희끼리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정말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자존감도 올라가고 절 무시하는 사람도 없고 말이죠. 시댁과 인연을 끊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은 너무 잘했다는 생각만 들어요. 그리고 버르장머리 없는 동서들의 버릇도 고쳐줬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뿌듯하던지 제가 세무사가 되고 많이 느꼈어요. 정말 사람 앞일은 절대 모르는 거라고 말이죠. 여러분들도 당장보단 앞날을 생각하며 힘내서 살아가시길 바랄게요. 제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